금리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하반기에 이제 내려간다. 뭐 6월 얘기도 있지만 뭐 하반기 얘기도 있는데요. 네.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혀 안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건 미국 얘기지 대한민국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2% 차이 나잖아요.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인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물론 이제 한국은행 총리도 얘기했죠. 지금의 금리 차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버티고 있지만 뭐 리스크가 조금 더 발생되면 심도 있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내내 그 금통위원들 6분이 다 3.5에서 4%로 올릴 그 인상에 대해서 다 열어두고 있다.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고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면 올리겠다는 얘기였는데 다행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됐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이 나고 있고 공급망 체인이 아직 뭐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미국은 내릴 수가 있는 여지가 돼요. 왜냐하면 블랙홀처럼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 아시는 뭐 여러 가지 아예 여러 가지 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해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나라가 돈이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고용도 좋아지고 다 지표로 나타나잖아요. 물가 상승 뭐 3.4% 때리고 작년 GDP 성장률이 지금 뭐 4분기는 3.3%, 3분기는 4.9%.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동안 그 전부터 좋아요. 그런데 물가가 그럼 올라가겠죠. 상승 압력을 받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리나요? 금리 내리는 거는 금융기관과 부동산 쪽의 어떤 상세 효과 이런 침체 효과에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파월 총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나온다고 가정할 때 지금 좀 압박이 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건전성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모니터링을 다 했단 말입니다. 파월이나 뭐 연준에서 한 상태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금리 함부로 안 내리겠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다만 그 얘기는 던졌죠. 물가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잡힌다라면 인하할 여지를 조금 생각하고 있다지 내린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기억을 더듬으세요, 여러분. 재작년에 금리 인하한다고 온 동네가 떠들었잖아요. 인하 안 했잖아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침체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페드 워치라고 하죠. 그걸 보더라도 최대한 1% 하락. 그러면 5.5에서 1%면 4.5잖아요. 우리나라 3.5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왜 내려요? 금리 역전. 그건 뭐 상식적으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 많이 보셨으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할 힘이 좀 없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내립니다. 위기가 터진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해도 부동산 가격은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너무 만만해 보지 마셔라. 아직 지금 불이 안 꺼졌다. 버블이 안 꺼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집가 흐름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보세요? 금리 인하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코로나 시절에 1%, 1.5%는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내리더라도 제가 볼 때 2.5, 3% 선에서 멈출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세계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뭐 2, 3%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금리나 이런 부분들도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한 요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황, 해외 전쟁이 나면 수요가 줄면 우리는 수출가니까 줄잖아요. 소득이 주니까 집값도 좀 하방 압력을 받겠죠. 뭐 이렇게 좀 총합적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광수 대표가 광순회 부동산 대표가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집을 살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왔는데 지금 물건이 없잖아요. 네. 그죠? 집이 왔는데 물건이 그게 그러니까 저렴하고 괜찮은 집들이 없잖아요. 네. 아직은 지금 과도기인데 때가 오고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정부의 의지가 지금 너무 강력한데 제가 볼 땐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른 리스크들, 뭐 PF 문제라든지 자영업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요. 주택 조정이 한 방에 좀 우리 2022년 말에 한번 겪으셨잖아요. 갑자기 막 40%씩 빡빡 빠지고 그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접근을 못 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접근할 타임이 좀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올해 만약에 안 오면 내년에 옵니다. 2, 3년 안에는 분명히 올 것 같으니까 그때는 너무 뭐 예전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내려왔다고 판단되시면은 공격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특히 공공 분양에 대해서는 정말 진취적으로 내 집 마련에 가시면 큰
뭐 실패 없이 성공 쪽으로 가는 자산 계산이 나오거든요. 공공 분양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시고 정부가 좀 많이 분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집 살 기회가 되고 기존 주택도 리스크가 한번 터지면 가격 조정이 올 텐데 그때도 집 살 기회가 온다. 올해일 가능성도 있고 내년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그 무주택자 분들한테 좀 더 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 이분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무주택자분들 뭐 집이 없다고 한때 유주택자분들이 뭐 벼락거리라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좀 이질감 느끼게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집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지금 잠 못 자고 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집 잘못 사가지고 이혼하기 직전에 저한테 상담 문의오는 전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리어 지금 행복한 타임이죠.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집이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면 외국처럼 뭐 8년 10년을 사는 게 문제가 없는 형태이고 물가 상승률만큼의 어떤 제도 인상하는 폭이 있다라면 임대 사는 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유달리 기득권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형태가 좀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세상이 좀 바뀌고 있고 꼭 집이 없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차별받거나 이런 의식은 일부 세력들의 문제고 일부 언론들의 표현이지 이미 국민들이 선진화돼서 어떤 분들은 제가 물어보면 그래요. 젊은 분들 한 40분인데 40세인데 솔로가 난 그냥 월세 살다 하겠다. 그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미국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NAL에서 발표를 하는데 임대 수준이 주택가격 임대료 연 임대료가 주택가격의 뭐 20배 30배 계산하실 때 20배 25배가 되면은 그 임대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세금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 이런 게 우리나라 아직 없어요. 미국 하고 있는데 그걸 가이드로 내줍니다. 아예 우리나라 안 해요 지금. 기득권들과 언론들이 너무 그걸 창을 막아놔가지고 이제 그런 계산을 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월세로 살고 계시다가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면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맞잖아요. 이런 거를 가이드를 주거든요. 우린 그걸 없는데 그 무주택자분들 드릴 말씀은 너무 높은 주택 가격이 언젠가 내려오게 된다. 적당한 가격으로 그때를 준비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는 집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편하지 않습니까? 돈만 열심히 모으시면 되고 또 그 돈을 또 다른 자산 증식을 하시면 되고 그 유주택자분들도 뭐 1주택자분들도 주택가격이 내려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같이 내려오면 들어가는 돈이 적잖아요. 이런 거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은 경매와 공공 분양에 올인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다가 주택가격이 조정이 되면 그때 매수해야겠다. 정 안 되면 그냥 계속 렌트하겠다. 이런 마인드 가져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